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아주 잘 잤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핑계로 산책을 좀 못 나갔더니 또 이렇게 이 게으름의 습관이 바로 올라오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습관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이것을 제가 또 체험하는 며칠 동안이었답니다. 어제는 좀 또 지방 출장을 갔다 왔더니 또 이렇게 약간 목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강의를 하고 했더니 좀 목 상태가 조금 아직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에디슨이 평생 동안 몇 개의 특허를 내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런 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저도 책을 읽다 알았었는데 평생 동안 1093개의 그런 특허를 내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2주에 하나씩 특허를 내셨대요. 2주에 하나씩 평균적으로.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범인들은 평생 동안 특허라는 것 자체를 내본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을 텐데 이분은 1093개 특허를 내셨다고 해요. 야, 어떤 분일까? 알수록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런 그 천재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만들게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분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자신의 무의식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무의식에는 사실 4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바로 공명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공명의 법칙. 공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감정과 유사한 그런 파동을 주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 친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우연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지하철에서 갑자기 만난다거나 뭐 이런 내가 또 말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동시에 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공명의 원리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상대방과 딱 맞아서 서로 만나는 순간 이걸 이제 우리가 공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공명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은 내가 부르는 대로 답한다. 즉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명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비슷한 환경을 창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굉장히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바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어떤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럼 우리가 이런 공명의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말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삶은 내가 부르는 대로 답한다. 이게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감사를 부르면 그 감사의 파동이 결국은 나에게 더 감사한 내용들을 끌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짜증을 부르면 그 짜증나는 내용들이 공명돼서 나에게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원리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감정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바로 공명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의 법칙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저항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내가 낯선 상황이라든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저항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저항감이 많아지잖아요. 아이,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야,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일이면 집 지으리 새처럼 매일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저항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초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 우리 무의식에는 또 내가 어떤 관심이 있거나 내가 어떤 호기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몰입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굉장히 몰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초집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런 창의력이 굉장히 발현되는 거죠. 이런 과학자들이라든지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성과를 내게 되는 에디슨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초점의 법칙에 대해서 잘 발달되신 분들이죠. 그죠? 많이 연마하시고. 그래서 그런 초점의 법칙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놀라운 초능력과 성과를 이뤄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우리 무의식에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 애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넌 왜 그래가 아니라 아, 네가 그렇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부터 규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도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의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의 삶을 더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고 주도적으로 살고 또 주체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또 주인되게 뭐 같은 말의 맥락입니다만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은 제 자신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공유를 해봅니다. 네, 아직은 목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게 다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목이 조금 안 좋은 느낌입니다만은 또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